안녕하세요. 은현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 2024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환경이 거의 비슷하게 보일 텐데요. 우선 위쪽에 있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일 겁니다. 작업창은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기존에 사용했던 사용자가 창들의 위치를 옮겨 쓸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창문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시면 좋겠죠.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의 경우에는 길게 한 줄로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 눌러서 두 줄짜리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창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이 보일 텐데요. 아무거나 누르고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쭉 나열되는 거 보일 텐데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볼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고요. 나는 밝은 게 좋아 라고 한다면 밝은 테마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작업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창문을 따로 띄워 놓으면 오브젝트들을 들어서 옮길 때 편하니까 오픈 다큐먼트즈 탭은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따라해 주세요. 커서의 모양도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때 브러쉬의 모양이 이만큼 큰 건지 조그만 건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노멀 브러쉬를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키보드에 캡스락 키가 켜져 있을 거예요. 캡스락 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맞춰놓는 게 좋겠죠. 문제지에서 출력 형태를 보여줄 때에 눈금자가 보일 텐데요. 그 눈금자에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우리도 볼 때 픽셀 단위로 맞춰 놓아야겠죠. 그 꼴이나 선에 대한 굵기는 포인트 단위이니까요. 이 친구도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가이드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 건지 선들을 뽑아서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배경의 색깔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면 색상을 잘 보일 수 있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영문판이기 때문에 글꼴이 한글 글꼴도 영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굴림, 궁서, 도둠이라고 하는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찾을 수 있게 설정을 해주세요. 작업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설정을 닫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은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 꼭 해주세요. 윕스 폭은 400이고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기본 해상도 레졸루션 72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컬러 모드는 RGB입니다. 컬러 모드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필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꼭 RGB 모드인지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눈금자가 보일 수 있도록 눈금자를 켜주도록 할까요? 뷰에서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를 켜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꽉 차라고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웠고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에 1번 불러와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파일을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1급의 1번 열기.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에 이렇게 눈금자를 보시게 되면 우리 건 400인데 여기는 600으로 조금 더 크죠. 이미지는 비슷하게 크기를 맞춰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0이라고 폭을 맞춰줬더니 높이가 500 얼추 비슷하네요. OK 단추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거고요. 이미지를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 불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원본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이미지 줄였던 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뜰 거고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번에서 가져온 이미지다 라고 이름 정리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와 상관이 없으니까 본인이 알기 편하게 바꿔 놓으셔도 되고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급의 1번의 경우에는 패치워크라고 하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그룹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찬찬히 찾으셔도 될 거고요. 어느 그룹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시다면 리스트에서 이름으로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패치워크라고 P그룹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동글러미 2번 세이브 패스 카메라 모양을 제작해서 패스를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것 같죠. 배경이 들어있는데요. 배경이 있으면 산만하니까 이 친구는 잠깐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하거나 도형을 이용해서 패스를 만드시면 될 텐데요. 도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빠르겠네요. 흐물떡거리고 있는 커스텀 쉐입 꾹 누르게 되면 렉탱글 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위쪽에 쉐이프라고 옵션을 확인해 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셔야 눈에 잘 보이겠죠. 필 컬러 색깔이 배경 색깔과 같으면 잘 안 보일 테니까 색상은 아무 색깔이나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꿀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굳이 필요 없어서 짝대기 선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모서리에 공유를 여러분들께서 숫자 값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1, 2, 3, 4 픽셀은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일 테니까 10픽셀이라고 일단 임의로 주고 클릭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죠. 모서리가 이 정도 둥글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그려놓고 나서 나중에도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드래그를 해서 어느 정도 모양을 쭉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안쪽에 동글동글이 구슬이 보이는 버전이 있고요. 동글동글 구슬이 안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 속성에서 둥글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게 되면 이렇게 값으로 수정이 가능해요. 구슬을 당겨서 이렇게 모서리의 둥글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죠. 전체의 크기를 대강 만드신 다음에 전체를 기울여 주면 되니까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중간 부분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형으로 빼면 되겠죠. 렉탱글 툴 이용할 거고요. 굳이 모서리가 둥글 필요는 없어서 옵션을 0이라고 바꿨습니다. 위쪽에는 옵션에서 색깔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해서 합쳐줄 거다, 뺄 거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거다 라고 하는 패스 오퍼레이션이 보입니다. 지금은 뉴 레이어라고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를 서브 트랙이라고 빼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부분은 빠지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빼기가 잘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레이어를 보세요. 다른 레이어를 선택했다가 다시 사각형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인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중간에 지나가는 선을 빼도록 할게요. 빠진 게 보이실까요? 선들이 이렇게 두 개, 세 개 겹쳐 있으면 산만하니까 머지 쉐이프라고 OK 단추 누르게 되면 깔끔하게 잘린 부분 보일 거예요. 동그랗게 안쪽에 구멍도 빼야 되니까 일립스로 바꿀게요. 일립스 이용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역시 빼기 옵션인지 확인하셔서 클릭 드래그하고 그려줄게요. 지금 그리는 만큼은 빠지게 될 겁니다. 선이 또 지나가는 것들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라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매번마다 질문하니까 요거는 더 이상 보여주지 마세요. 안쪽에 다시 동글동글 구슬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립스 이용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컴바인으로 옵션을 바꿉니다. 혹시라도 컴바인이 바로 또 먹지 않는다면 다른 레이어 갔다가 돌아오세요. 이번엔 컴바인 추가할 건데요.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라미 그려줍니다.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 친구의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동그라미를 추가했고요. 엔터.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동그라미를 일하고 테두리 콩 찍게 되면 인식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방향키 이용해서 왔다 갔다 조절하도록 할게요. 위치가 마음에 듭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카메라의 셔터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사각형이니까 렉탱글 툴 이용할 거고요. 옵션을 다시 추가할 거예요. 컴바인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컴바인을 눌렀는데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레이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컴바인으로 바뀐 거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하나의 점들 요 친구만 살짝 안쪽으로 요 친구만 살짝 안쪽으로 부분 수정도 가능하죠. 패스 덩어리를 전체 선택할 때는 패스 셀렉션, 패스의 일부분만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구분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패스 셀렉션으로 요 셔터를 일하고 선택했고요. 복사를 할 거예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를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단추 뜨는 거 보이시나요? 그때 드래그해서 쭉 가져다 놓으시게 되면 똑같은 아이를 추가해서 넣으실 수 있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보이면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선택을 하도록 할까요? 안쪽에 네모나게 살짝 구멍이 나 있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서브트랙 빼겠습니다. 옵션 바뀌지 않을 경우에 레이어를 다른 데 갖다 돌아오실 것. 작업이 끝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다 만들어졌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몽땅 다 선택을 했고요. 에디트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위치를 변형시켜주는 프리 트랜스폼 보입니다. 방향을 살짝 쿵 돌릴 거고요.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배치하면 되겠죠. 패스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옆에 채널이 보이고 그 옆에 패스가 있죠. 패스라고 하는 패널 가셔서 기존에 있던 패스가 보이지만 우리는 추가를 할 거니까요. 3줄이 누르셔서 패스를 세이브 패스라고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여기에 만약에 세이브 패스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패스라고 하는 이름 옆에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모양이라고 이름을 주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 모양 패스가 하나 더 생기는 거 확인되시죠? 기존에 있던 아이와 새로 만들어진 아이 아무도 선택하지 마시고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를 꼭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로 돌아오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졌던 아이 기반으로 해서 동그라미 3번 넘어가겠습니다. 카메라 모양을 1급의 2번 이미지와 함께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서 잘라주는 작업 해달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파일을 다시 불러오도록 할게요. 오픈. 1급의 2번 열기. 어차피 카메라 모양으로 잘릴 거니까 얘는 그대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2번이라고 바꿔놓는 게 안전하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와 상관없습니다. 안 바꿔도 괜찮아요. 아래쪽에 내가 만든 쉐이프 보이고요. 그 위쪽에다 1급의 2번 이미지를 얹었습니다. 잘라주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 있는지 순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야 되는 이미지, 잘라지는 이미지에 대고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만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결과물과 비슷하게 이미지를 이동해 놓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라고 해서 카메라 모양 주변에 선이 보이죠? 우리도 카메라 모양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FX 레이어 스타일이 보입니다. 스트로크라고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트로크는 두께값이 5이고요. 색깔이 단색이 아니기 때문에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줄게요. 색상 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색상 자체를 콩 찍어주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뜹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색깔 값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색깔 값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번호를 넣으시면 되겠죠. 끝단에 있는 친구도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저희는 위아래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앵글 값도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뿐만 아니라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이너 섀도우를 깜빡깜빡 해보시고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작업을 하실 때 중간중간 저장을 하셔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파일을 세이브라고 컨트롤 S 주기적으로 하시면 될 텐데요. GTQ라고 하는 사이트에 파일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1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위에 오브젝트들이 쌓일 거니까 레이어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선택을 해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실제 문제지에서는 글씨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글씨는 무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에 그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크기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바운딩 박스가 무조건 뜨는 버전이 있고 바운딩 박스가 뜨지 않는 경우에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비율에 대해서도 쉬프트를 눌렀을 때 비율이 깨지는 버전이 있고 쉬프트를 안 눌렀을 때 비율이 깨지는 버전이 있으니까 작업하실 때 비율이 깨진다 싶으시면 쉬프트를 눌렀다 뗐다 해보세요. 1급의 3번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할까요? 줬는지 안 줬는지 구분이 안 된다면 깜빡깜빡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시면 농도를 더 짙게 줄 수 있어요. 쉐이프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양과 별이 있군요. 문양은 2개가 있기 때문에 색깔 값이 2개로 주어졌습니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시되 위쪽에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어야 되겠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레거시 쉐입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애니멀이나 이런 친구들 신경 쓰지 마시고 레거시 쉐입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레거시 쉐입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입이라고 하는 메뉴로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레거시 쉐입이 자동으로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윈도우에서 쉐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없을 거예요. 레거시 쉐입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쉐입 패널을 부르셔서 사줄이 누르시게 되면 레거시 쉐입을 따로 불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레거시 쉐입 중에서도 올 레거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나와요.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좀 귀찮긴 하네요. 창을 다 한꺼번에 열어놓고 차근차근 작업을 해주세요. 전통 문양을 찾았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비율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먼저 떼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게요. 만들어진 레이어에서 색상값 지시된 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 대화창이 뜨면 색상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지시에 나와 있는 대로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똑같은 아이를 색상만 달리해서 하나 더 필요하니까 레이어를 복사하는 게 좋겠네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카피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색상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겠습니다. 별 모양도 찾도록 하죠. 텍스트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쓰겠다라고 타입 툴 누를 거고요. 여기다가 글씨 쓰겠다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로엠 입섬이라고 하는 글자 모양이 보일 거예요. 바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들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에 대해서 앞서 작업했던 필 타입 그라디언트를 기억하고 있네요. 다시 컬러로 바꾸도록 하죠. 지시사항에 맞춰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꾸겨주는 모양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는 게 없네요. 그렇지라도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옵션 확인하십니다. 글꼴, 크기, 그리고 색상. 옆에 보시게 되면 웹텍스트라고 해서 꾸겨주는 작업이 가능하죠. 지금은 스타일이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지개 모양으로 아크 휘어줄 거예요. 어느 정도 휘어줄 건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 친구들의 레이어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지요. 커다란 이미지로는 JPG 그리고 10분의 1로 작게 줄인 걸 PSD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중간중간에 컨트롤 S로 PSD 저장은 되어 있을 텐데요. 큰 이미지로는 PSD가 아니라 JPEG으로 저장해야 되니까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Save As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GTQ 폴더의 파일의 이름 그대로 파일의 형식이 바로 여기에서 JPEG이 찾아지는 분들이 계시면 JPEG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JPEG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따로 들어가시게 되면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이름이 카피 본으로 저장이 되니까요. 이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파일의 형식도 JPEG 선택을 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퀄리티는 맥시멈도 괜찮고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큰 이미지가 끝났으니까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도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똑같네요.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 윕스 400 하이트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눈금자를 꺼내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R 크기를 화면에 맞춰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더블 클릭할 거고요. 1급의 4번을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첫 번째 문제 풀이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을 이렇게 따로 띄워놓을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서 1급의 4번을 열겠습니다.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는 커 보이죠? 700이라고 하는 단위, 우리는 400짜리인데요. 이미지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이렇게 400이라고 값을
바꿔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4번이라고 바꿔놓도록 하죠. 필터 가겠습니다.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퓨즈 글로우 어느 그룹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ABCD 디퓨즈 글로우.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도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5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면 브러쉬 크기 조절 가능했었죠. 버전에 따라서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해주셔야 되는 버전도 있고 2024 버전에서는 그냥 바운딩 박스가 뜨니까 바로 조절 가능합니다.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초록색 계열로 빨간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만큼만이라고.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서 추가할 건지 뺄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조절할 건데요. 왔다 갔다 해도 회색 계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강제로 색상을 넣어주기 위해서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옵션 체크를 하시게 되면 강제로 색깔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케이. 선택을 해제하도록 할까요? 셀렉트에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했고요. 다시 반대쪽에 있는 석상 요만큼만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 가셔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강제로 넣어주겠다. 컬러라이즈 색상을 더 강하게 주고 싶다면 세처레이션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했고요. 1급의 5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죠. 효과를 줬는지 구분이 안 된다면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시기 권해요. 1급의 6번. 뒤쪽에 배경이 흰색이니까 그 색깔만 선택해서 선택을 반전하면 되겠네요. 매직원드 이용해서 흰색 부분만 선택을 할 겁니다. 만약에 안쪽에서도 같이 반짝거리고 있다면 컨티거스라고 하는 옵션을 켜주시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하얀색들만 이렇게 연결된 부분 선택이 될 거예요. 옵션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글씨는 무시하겠습니다. 선택했던 거 셀렉트 반전시킬 거예요. 인버스라고 하면 이렇게 흰색 부분 빠지고 안쪽에 있는 탑 부분만 선택이 되죠. (1급의 6번에) 대해서는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깜빡깜빡해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퍼시티 값 조절하셔서 농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쉐이프 얹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클릭 드래그 할 때 비율이 깨진다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만들어진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값 지정 가능합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아래쪽에 있는 FX 눌러서 지정하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집 모양도 찾겠습니다. 집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2개가 주어졌는데요. 집이 2개이기 때문이죠.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하나가 더 만들어졌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하나가 더 생긴 거 확인이 되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바운딩 박스가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을 해주세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넣어줄 겁니다. 문자를 넣도록 할까요? 타입 툴 클릭해서 여기요 라고 위치.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를 쓸 때에 스트로크는 바깥쪽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확인하셔야 글자의 그라데이션을 갉아먹지 않죠. 아웃사이드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한 바는 없지만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그럴 땐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웹 텍스트라고 꾸겨주는 작업 잊지 마시고요. 밴드값 조절하셔서 어느 정도 구부려질 건지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신 거 맞죠? 파일에서 Save,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을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이미지는 JPG 그리고 10분의 1로 줄인 게 PSD로 저장이 되어야 해요. 현재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400에 500짜리는 JPG로 다시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옵션 JPG가 보이는 분들은 바로 작업하시면 되겠고 JPG가 안 보이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해서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파일의 형식을 JPG 찾아주세요.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PSD라고 하는 포토샵 파일은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든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JPG와 PSD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는 픽셀 단위예요. 윕스 600, 하이트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눈금자 키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배경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도록 할까요? 정경색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996633963 OK 하시게 되면 물감은 짜졌고요. 색깔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필 하게 되면 뭘로 채울 건지 물어봐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채울 거다라고 하면 갈색이 채워졌네요.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7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왔고요.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오는 게 좋겠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하이트도 400이라고 똑 떨어지는군요. OK 단추 눌러서 맞춰줄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레이어 이름을 1급에 7번에서 가져왔다라고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죠.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현재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갈색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달라 라고 했네요.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보일 텐데 스크린이라고 선택했더니 아래쪽에 있는 갈색이 묻어나는군요. 불투명도를 70%로 낮춰주세요 라고 했어요. 블렌드 모드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100%라고 되어 있는 걸 70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1급의 8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높이 값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한쪽만 맞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높이 값을 400이라고 맞췄어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도록 하죠.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8번이라고 바꿔줬고요.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살짝 산이 나뭇잎이 보이고 있는 거 비슷하게 배치했죠. 그러면 요만큼 경계선이 우린 너무 뚜렷하니까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라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필터, 필름 그레인 먼저 주고 마스크를 씌우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 ABCD에서 찾아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 수 있도록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마스크를 이렇게 하얗게 썼습니다. 마스크는 가려주는 기능을 하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고 내 거 그림이 또렷하게 잘 보이고 있죠.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그림이 가려질 텐데 부드럽게 가려졌으니까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으로 가려주도록 할게요.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 건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마스크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들게 되면 기본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되는 그라디언트가 선택이 될 텐데요. 혹시라도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색깔 클릭하셔서 그 색깔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직에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 흰색과 검정이 보일 테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흰색으로 나의 에펠탑은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를 흰색 그리고 이 경계선은 보이지 않도록 가려줘야 되니까 여기는 검정색이라고 보겠습니다. 흰색부터 시작해서 검정색으로 끝나니까요. 여기서 여기 끝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잘 잡아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요만큼만 드래그해서 경계선 가려지는 게 보이시죠? 1급의 9번 가겠습니다.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 이젤 이미지에 요게 잘리어서 보이는군요. 이 친구는 이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어차피 이젤에 가려질 거니까요. 1급의 9번 가지고 온 거. 다시 1급의 10번 보시면 여기에 이젤이 들어있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좌우로 뒤집어집니다. 이젤의 위치를 적당히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요만큼에 대해서만 요 그림이 비쳐 보이는 거죠.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요만큼이라고 대강의 위치를 잡을게요. 클릭, 클릭, 클릭. 요 부분만큼만 그림이 비쳐 보이면 되니까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생성된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클리핑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 클리핑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야 되니까 레이어 1급의 9번은 위쪽에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 잘라지는 친구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게 되면 그만큼만 잘리우는 거 확인되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합니다. (1급의 9번에서는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1급의 9번 레이어 잘 선택해서 필터 메뉴에 가겠습니다. 필터 갤러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렌즈 플레어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아니란 뜻이겠죠. 캔슬. 필터 메뉴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필터입니다. 렌더라고 하는 그룹에 보시게 되면 렌즈 플레어라고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빛이 반짝하는 느낌이 들죠. 우리도 이쯤에다가 빛을 반짝할 수 있도록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대강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요. OK 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렌즈 플레어 효과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시죠?
1급의 9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도 들어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클리핑 마스크로 저희가 요만큼 잘라줬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요 사각형만큼 지는 거겠죠. 클리핑이라고 하는 레이어에 대고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결과물 보시고 섀도우가 들어간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농도가 너무 옅다 싶으시면 오퍼시티 값을 높여주시게 되면 좀 더 짙은 색깔로 보이게 될 거예요. 오케이. 1급의 10번에 대해서 베베렌 엠보스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1급의 10번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베렌 엠보스와 더불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같이 줄게요. 1급의 11번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에 레이어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레이어의 순서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기 조절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해 주실 분들 컨트롤 T 눌러서 하시고요. 바운딩 박스가 자동으로 뜨시는 분들은 그대로 조절 단추 누르시면 되겠죠. 방향을 뒤집어 줄게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색상을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지에 가셔서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전체적으로 녹색 줄 거니까 컬러라이즈라고 체크를 할 거고요.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좀 더 짙게 세처레이션 높여줄게요. 레이어 스타일 베베렌 엠보스도 추가로 같이 줄게요. 그 외에는 출력 상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섬들이 왼쪽 오른쪽 뒤집어져 있네요. 레이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급의 7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친구는 플립 호리젠탈 방향을 뒤집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줬습니다. 쉐입들을 얹을 거고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그 위에 쌓아주세요. 커스텀 쉐입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예요. 쉐이프 색깔을 넣을 겁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불러왔었죠. 레거시 쉐이프에서 올 레거시 모두 다 열어놓자 라고 했었습니다. 클릭 드래그에서 제작할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할 것.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넣어줄 수 있었어요. 오퍼시티에 대해서 불투명도가 70%라고 했으니까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값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하죠.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했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하나가 더 복사된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위치. 나머지 쉐입들도 찾아서 얹어주세요. 오퍼시티에 대해서 불투명도 60 뒤쪽으로 비쳐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색상 값을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우리는 물감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물감통 추가하면 되겠고요.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스트로크 주실 때에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컬러 칩을 그냥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도 살펴봐 주세요. 중간중간에 컨트롤 S 세이브하고 계시죠? 파일을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600에 400짜리는 JPG, 60에 40짜리로 PSD 저장이 돼야 되니까 커다란 이미지는 파일을 세이브 에즈, 아무리 찾아봐도 파일의 형식에서 JPEG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이버 카피로 가셔서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JPEG로 선택을 하셔서 큰 이미지 저장을 끝내줍니다.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JPEG가 아닌 PSD의 경우에는 JPEG 저장이 끝났으면 PSD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을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세이브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네 번째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니까 4.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윕스와 하이트 600에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배경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물감부터 짜도록 할게요. 포어그라운드 C, 색깔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필, 포어그라운드로 채울게요. 오케이, 회색이 채워졌군요.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와 눈의 모양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 건데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비 모양이 눈 결정 모양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친구들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을 보실 때에 이렇게 눈의 모양 아니면 나비가 잘 보이니까 나비의 모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비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다음번에 나비, 그 다음에 나비 이렇게 계속 배치가 되어 있죠. 그 간격을 보시면 될 텐데요. 이 간격을 값을 보십시오. 40 조금 안 되는 것 같죠? 3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높이 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비가 첫 번째 나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나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 나비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간격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이 높이 값에 대해서도 30보다 약간 큰 것 같죠? 35로 가겠습니다. 높이도 너비도 35라고 가정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새롭게 패턴을 만들 파일 하나를 만들게요. 파일에 new 이름까지는 주지 않겠습니다. 35에 35라고 배경은 색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트랜스퍼런트라고 선택을 하십시오. 패턴을 만드실 때에는 아트보드에 V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쪽에 있는 배경은 투명하게 주기 위해서 트랜스퍼런트라고 했는데 아트보드를 누르게 되면 무조건 흰색이 들어가니까요. 여기엔 트랜스퍼런트라고 효과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트보드를 체크 해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작아 보이니까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창을 크게 키웠고요. 반복되는 나비 한 마리 그리고 눈 결정 모양을 넣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죠. 쉐이프 색깔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 선은 필요가 없고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커다랗게 넣어줬고요. 색깔에 대해서 썸네일 더블 클릭 지정되어 있는 색깔 또 하나 눈 결정을 넣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눈 결정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흰색이죠. 돋보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그대로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름이 나비 눈 모양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비 눈 모양이라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닫아버릴게요. 저장하진 않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1급의 12번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값만 맞춰 오도록 할게요. 높이를 400이라고 맞췄습니다.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죠. 저장하지 않을게요. 1급의 12번 데리고 왔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인 것 같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위치 조절 가능합니다.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을 시켜줬고요. 1급의 12번의 경우에는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랑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클릭하셔서 오버레이라고 섞어주면 아래쪽에 있는 회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1급의 13번 결과물 보시게 되면 1급의 13번을 레이어 마스크로 가려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이 꼬마 친구만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통째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미지 사이즈 높이값만 맞춰 오도록 할까요? 400이라고 방향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T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1급의 13번에 대해서는 필터 드라이 브러쉬 주세요 라고 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를 찾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가려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클릭하셔서 마스크를 씌워줬고요.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나면 위쪽에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흑백 대비가 되는 아이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잘 보이니까 흰색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요 경계선 부분은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흰색 부분부터 검정색 대각선으로 표현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1급에 14번. 일급의 16번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처, 레이션. 휴 값이 색깔 값이에요. 파란색이 될 때까지 왔다 갔다 조절을 해보시고요. 컨트롤 D 선택 영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6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그로우, 언급은 없지만 그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급의 17번도 잊지 말고 불러와 주세요. 나머지 쉐입들을 얹도록 할 텐데요. 펜 툴을 이용해서 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 보시게 되면 색깔 값이 3개가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네요. 가운데에 있는 주황색의 친구들, 양쪽 끝단에 있는 하얀색의 장신구들, 그리고 밑에 보면 술 모양 보이시죠? 요 세 가지를 따로따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펜툴이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만 도형으로 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레이어들을 눈에 띄지 않도록 감겨두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 범위 350은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범위를 좀 지정하는 게 좋겠죠.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넣었다 뺐다 추가하고 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등의 중심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커다란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해 줍니다. 위쪽에는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면 뉴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작업이 되는데요. 이번에 요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빼보도록 할게요. 옵션을 서브 트랙으로 바꿔줍니다. 옵션을 서브 트랙으로 바꿀 때 클릭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레이어 선택했다 다시 되돌아오시면 인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는 아이는 빠지게 될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다시 추가할 겁니다. 컴바인. 옵션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레이어 갔다가 되돌아와 주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지금부터 그리는 건 추가가 되죠. 엔터 쳐서 마무리. 다시 뺄 겁니다. 서브 트랙. 서브 트랙이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레이어 갔다 돌아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옵션 바뀌는 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추가할 거예요. 컴바인.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데 갔다 돌아오셔라. 그래서 옵션이 컴바인인 거 확인하시고 이번엔 안쪽을 채워줄 거니까 다시 추가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가운데는 굳이 원일 필요가 없네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뺄 겁니다. 서브 트랙. 서브 트랙이 잘 눌러지지 않으면 다시 다른 레이어 갔다 돌아오셔서 인식을 해주시면 된다. 선들이 겹쳐서 예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맨 마지막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이용하셔서 이렇게 선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위쪽과 아래쪽에 등을 연결해주는 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할 거니까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가장자리 살짝 둥그러지면 좋겠네요. 라운드 코너의 값을 대략 10 정도 주고 새로운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일단 그려줄게요. 요만큼이라고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색상 값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빼줄 때는 꼭 사각형으로 빼주겠다, 서브 트랙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 바뀌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사각형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고요. 옵션을 다시 빼겠다.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레이어 갔다 돌아오셔라 라고 했었죠. 추가해야 된다면 옵션 컴바인인지 확인하시고요. 스냅이 이렇게 걸려 있을 경우에는 크기가 내 마음대로 정확하게 안 잡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뷰에서 스냅을 꺼주시게 되면 내 마음대로 이 친구의 위치라든지 두께값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아래쪽을 쓰시면 되겠죠.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입니다 라고 몽땅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T 눌러주면 조절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방향을 빙그르르 돌려서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빼기 작업하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위쪽에 있는 옵션 빼기. 동그랗게 장신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립스 위쪽에 컴바인인지 확인하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이 다른 친구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뉴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레디어스 반지름 필요 없죠.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조절점들 보일 거예요. 이 조절점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속성창 프로퍼티에 가셔서 반지름 값을 직접 입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가 많이 커 보이니까 몽땅 다 선택하도록 할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필요한 레이어들만 선택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도록 하죠. 나머지 레이어들 다 눈을 뜨도록 할 거고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 부분에 대해서만 패턴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주황색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더 복사해서 컨트롤 J 복사가 된 레이어에다가 채워주는 걸 패턴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쉐이프 모양으로 만들었었습니다. 필 타입을 패턴으로 바꿔줄게요. 저희가 패턴 정의했던 친구를 기억하고 있네요. 이 친구라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패턴으로 더 씌워진 거 보이시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이어의 스타일
inner shadow. 나머지 쉐입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레이어가 반복될 때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 복사해서 이동을 하면 되겠고요. 컨트롤 J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드래그 하셔도 똑같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스트로크를 필 타입 그라디언트로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도 옵션 꼭 확인해 주세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레이어가 빠진 게 없는지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중간중간 컨트롤 S에서 파일 저장하고 계시죠? 최종적으로 JPG가 600에 400짜리입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도록 할게요.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파일의 포맷 JPG가 보이는 분들은 바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분들은 Save Copy라고 하셔서 파일의 이름 다시 확인하시고 포맷을 JPEG 찾아주시면 커다란 이미지 저장이 끝났죠.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을 하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하셔서 경로와 이름 확인해 주세요. 저장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파일 저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2024년 7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